자신의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 특별한 취미를 지닌 삼천리인들을 찾아가는 삼천리 인사이드. 따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왔는데요. 대리님,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천리 지원팀 박윤일 대리입니다. 저는 지원팀에서 각종 행사와 보험을 담당하는 일반 총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일 대리가 최근 와인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와인 처음 입문하게 된 거는 얼마 안 됐거든요. 21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우연한 계기로 비싼 와인을 얻어먹은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맛이 없었어요. 사실 와인을 공부하면서 마셔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와인을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향이 난다고는 하는데 그 향도 잘 모르겠고, 와인 자격증이 있는 걸 알게 됐고요. WSET라는 자격증을 알게 됐고, 네, 그 자격증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와인은 사실 마시기에 좀 편한 술이에요. 편한 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 와이프랑도 종종 즐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와인 자격증을 하고 공부하는 것도 응원해주는 편입니다. 대리님, 혹시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네. 와인을 마셔보고 테이스팅 노트를 작성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괜찮은 와인인지 한번 평가를 해보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어떤 와인을 마셨는지 기억하기도 쉽기 때문에 마실 때마다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번엔 박윤일 대리가 직원들을 위해 특별한 와인 특강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도 함께 배워봐요. 와인은 포도만을 이용해 만드는 술입니다. 약 8,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술이기도 합니다. 와인은 가열을 하거나 별도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의 품종별로 차이를 느낄 수 있고, 재배 환경에 따른 차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포도 재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환경을 통틀어서 테루아라고 하거든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약간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접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 스파클링 와인과 일반 와인, 그리고 스위트한 와인과 드라이한 와인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드 와인은 적포도를 껍질을 이용해서 색을 내는 거고요. 화이트 와인은 포도에서 즙만 짜내서 만들기 때문에 색이 안 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은 뭐 다들 아시겠죠? 산산이 있는 와인입니다. 달달한 스위트 와인과 달지 않은 드라이 와인으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병에 써있는 알코올 도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보통은 알코올 도수가 11도 이상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스위트한 와인 중에는 5도밖에 안 되는 와인들도 있습니다. 네, 와인 매너라고 해서 뭐 어려운 건 없고요. 몇 가지만 지켜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인데요. 와인을 받을 때는 잔을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 와인 병도 굉장히 두껍거든요. 와인 병과 와인 잔이 만나서 깨질 수도 있고요. 이 와인의 무게 때문에 들어서 받으면 놓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리에 놓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와인을 받고 건배를 하잖아요, 저희가. 건배를 한번 해볼까요? 와인을 건배할 때는 윗부분 말고 여기 제일 넓은 볼 부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실 때인데요. 저희가 입을 대서 마시잖아요. 이건 본인에 대한 매너인데요. 한 번 입된 부분만 계속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음식과 저희가 같이 즐기기 때문에 입에 묻은 음식들이 여러 군데 묻으면 와인의 향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엔 라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국가와 품종을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처음 와인을 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향에 맞는 와인을 찾을 때 국가와 품종을 고려하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보통 구대륙이라고 부르는 프랑스 등은 품종이 잘 표기되어 있지 않고 지역만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품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신대륙 와인들은 품종이 친절하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처음 이제 와인 취향을 찾으실 때 가격도 합리적이고 정보 알아내기 쉬운 한 가지 품종으로 만든 신대륙 와인을 추천드립니다. 레드 와인은요,
와인, 이게 레드와인류거든요. 아, 네. 네, 크기가 일단 제일 큽니다. 그 알코올을 날리고 산소와 만나서 부드럽게 마시기 위해서 제일 크고요. 화이트 와인은 조금 작죠. 네. 화이트는 보통 차갑게 마시기 때문에 저희가 온도 유지를 위해 조금씩 마시기 위해 아, 네. 그래서 잔이 조금 더 네, 좁아지는 거군요. 조금씩 아. 차갑게 마시기 위해서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클링 와인은 저희가 기포를 보면서 마시기 위해 기포 유지를 위해 길게 생겼습니다. 뉴질랜드의 화이트 와인입니다. 이름은 베비치라는 와인이고 품종은 소비뇽 블랑이라는 품종입니다. 네. 이 품종은 패션 프루트 향이 굉장히 특징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름에 차게 먹으면 절대 실패가 없는 와인입니다. 사실 소비뇽 블랑은 맥주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술만 마셔도 괜찮은 와인입니다. 프랑스 레드 와인이고요. 네. 무똥까데라는 와인입니다. 이건 메를로라는 품종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네. 프랑스의 메독 지방의 와인은 등급이 있어요. 와인의 등급이. 그 중에 1등급 와인이 딱 5개가 있는데 네. 그중 한 와이너리에서 만든 보급형 와인입니다. 프랑스 국민 와인이라고 부르기도 네. 하고요. 프랑스 와인이고 샤블리라는 와인입니다. 품종은 샤르도네라는 품종으로 만들어졌고 높은 산도를 가지고 있고 미네랄이라는 특징이 강한데요. 미네랄이라는 건 약간 좀 짭짤하다 정도로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은 짭짤함도 있고 산도도 높아서 해산물, 회랑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프랑스 레드 와인이고요. 샤또 봉페라라는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 만화책에서 주인공이 이 와인을 마셔보고 퀸의 음악을 떠올립니다. 굉장히 감성적이죠. 네. 라벨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네. 스페인의 레드 와인입니다. 에고메이라는 와인이고요. 네. 품종은 템프라니오라는 품종이고 네. 굉장히 숙성된 향을 느낄 수 있는 가격이 합리적인 와인이에요. 네, 제가 마셔본 와인 중에 사실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와인입니다. 2번은 자리를 옮겨서 바른 고기, 바른 가격을 모토로 2+1 등을 선보이게 있는 바른 고기 정육점을 찾아왔습니다. 맛있는 한우와 잘 어울리는 와인들을 바른 고기 정육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질리지 않는 와인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봐요. 첫 번째 와인은 투엔즈 엔젤스쉐어 슈라즈입니다. 네. 이 와인은 제가 와인 입문 시에 굉장히 즐겨 마셨던 와인인데요. 네, 호주 와인이고요. 슈라즈라는 품종 100%로 만든 와인입니다. 품종의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슈라즈라는 품종은 껍질이 두껍고 색이 진합니다. 그래서 바디감도 무겁고 탄닌도 굉장히 높은 품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스파이시한 후추 향이 많이 납니다. 이 품종에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호주 와인에서는 신기하게 일반적으로 유칼립투스 향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특성으로 블라인딩 테스트를 하거나 할 때 호주 와인인 거를 알아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후추향과 이제 향신료향들이 어떤 고기랑도 잘 어울리거든요. 정육점에서는 여러 부위를 맛볼 수 있는 3가지 맛 등심과 함께 즐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와인은 에스쿠도 로보 그랑 리제르바입니다. 이름이 참 어렵네요. 칠레 와인은 접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1865 몬테스 알파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레드 와인이 칠레산 와인입니다. 그럼 칠레산 와인의 특징은 뭘까요? 칠레 하면 모과향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품종은 칠레의 시그니처 품종인데요. 까르메네르라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피망과 고추향이 나서 굉장히 특이하죠. 지금 이 와인에도 까르메네르 품종이 39%가 블렌딩 되어 있거든요. 이 와인은 너무 진하지 않은 양념하고 즐기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정육점에서는 불고기랑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와인인 프로노토 바롤로입니다. 이탈리아 와인은 화이트 와인 말고 레드 와인도 산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이탈리아의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품종과 와인이 정말 많은데요. 전 국토에서 재배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바롤로고요. 이 바롤로는 지역 이름입니다. 품종은 네비올로라는 품종이고요. 이 품종은 껍질이 색이 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와인을 제조하게 되면 색이 옅은 와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과는 달리 탄닌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드린 슈라즈 품종보다 훨씬 높은 탄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각 나라마다 원산지를 표기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사실 라벨에 적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병목에 적는 거는 이탈리아와 남아공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탈리아는 DOCG 그리고 DOC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것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이건 이탈리아 와인이라고 이제 아는 척을 하실 수 있겠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와인은 갤럭시입니다. 가장 비싼 와인입니다, 오늘. 네, 미국 와인이고요. 미국 와인은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많이 들어보시는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 이런 것들은 이제 장난감도 있고 무게감도 있고 네, 바닐라 향도 나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와인인데요. 오늘은 그런 거 말고 미국 와인 중에 고급 와인 네. 갤럭시는 고급 와인입니다. 일명 이런 걸 컬트 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컬트 와인은 굉장히 소량으로 만들어내고요. 예약제로만 판매가 됩니다. 절대 오픈마켓에 팔질 않아요. 이 갤럭시는 컬트 와인은 굉장히 비싼데요. 그 중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컬트 와인의 뉘앙스를 느껴볼 수 있는 와인이고요. 굉장히 묵직하기 때문에 이건 안심과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포도에서는 땅값과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어쨌든 이 부분이 포도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정 가격, 금액대가 넘어가면은 그 부분부터는 사치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와인을 접하시게 되면 1, 2만 원대부터 3, 5만 원대까지 접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인과 너무 잘 어울리는 바른고기 정육점의 3가지 맛 등심. 오늘 저녁 메뉴로 어떠세요? 삼천리 인사이드.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안녕!